오늘은 내신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대략 한 문제 혹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천문학사에 대한 얘기 중에서도 태양계의 발달 어떤 모형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천체는 하늘에 늘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옛날 사람들은 천체를 계속 관측을 해왔죠. 그러면 얘네가 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운동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러면 태양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구성이란 게 형성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위치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겉보기 운동이 보이는지를 계속적으로 탐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먼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분이 AD 140년경에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천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천동설은 말 그대로 하늘이 움직이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는 향후 그 다음 이론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1400년도에 나옵니다. 약 1400년가량 그 명성을 유지를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과학자들의 사랑을 받은 그런 아주 깨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요, 말 그대로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고 태양이 돌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다 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천동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지구 중심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중심인 그런 이론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가장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면 주전원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주전원이라고 하면 요게 지금 지구고요. 지구고요. 이 지구 중심으로 해서 얘네 있죠. 요런 애들이 바로 주전원입니다. 이런 주전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 천체가 항상 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돌아가는 역행현상이 있었죠. 이 역행현상이 사실 지구가 중심으로 있을 때는 그게 잘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전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의 역행을 설명을 했죠. 행성의 역행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주전원을 만약에 이 지구가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이제 지구 중심의 달이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면 지구 다음에 이제 여기가 수성, 그다음에 여기가 금성, 그다음에 여기 태양.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수성하고 금성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관측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형에서는 이 주전원을 사용하더라도 수성과 금성이 새벽에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어떤 조건을 설정을 하냐면요. 수성과 금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을 잇는 이 직선을 그 꼬챙이처럼 이렇게 그어서 이 직선대로만 움직인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은 이 직선 지구와 태양을 잇는 이 직선을 따라서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성과 금성이 새벽 한밤중에 관측 안 되는 거를 설명을 하게 되죠. 굉장히 영리하게 이거를 머리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주전원을 사용을 하면서 행성 역행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토성 이후의 별들은 토성보다 더 뒤에 있는 별들은 이제 이렇게 천구에 박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성이라고 하니까 토성부터 포함되는 것 같은데 태양,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게 화성, 목성, 토성. 제가 이거 잘못했죠? 여기 화성, 목성, 토성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이후의 별들은 천구상에 위치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는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는 자전과 그 다음에 공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주전원을 통해서 행성이 어떻게 역행을 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성이 있고, 행성은 주전원이라고 해서 주전원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주전원의 중심이 지구를 돌고요. 그 다음에 행성은 이 주전원을 중심으로 도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지구를 도는 건 아니고 주전원의 중심만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도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성의 역행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주전원을 따라 도는 이 원은요, 이 원도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원이, 주전원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행성도 같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표현을 하면 처음에 여기 옆에, 여기 옆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콕콕 찍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선으로 끄으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가다가 요 구간에서는 되돌아가겠죠. 그리고 다시 가는 역행 현상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원을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행성의 역행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요, 가장 근접했던 모형들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이거를 지금 조금 확대를 하면 굉장히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자, 요 중심에서 제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지구를 위치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깊은 뜻이 있어서예요. 자, 이 장면을 지금 확대를 하면 이제 원은 이게 주전원의 중심이고 이게 주전원입니다. 주전원이고요. 그러면 이게 지구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행성의 원운동 중심이에요. 행성의 원운동 중심인데 지구를 좀 더 아래쪽에다가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요 위가 어디냐면 행성의 회전 속도가 중심보다는 회전 속도가 일정한 그런 구역인데요.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측을 하다 보니까 공전 속도, 행성들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약간 원운동,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 관측을 했을 때 뭔가 원의 이 지구를 이 주전원의 중심에 위치를 시켰을 때 설명되지 않은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심에서 살짝 비껴나가게 지구를 위치시키면서 어떤 효과를 얻었냐면, 공전 속도가, 그러니까 행성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것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훗날에 케플러의 법칙, 우리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타원궤도라든지 타원궤도를 설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있거든요.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도 이것도 일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적인 그런 천문학과 종교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1000년 가까이, 1400년 가까이 깨지지 않는 거의 신성 불가침 영역처럼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천동설이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죠. 그런데 이제 관측의 자료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관측의 자료들이 계속 누적되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이론들이 이 설명이 계속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천동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서 1473년에서 그 다음에 1543년에 살고 있는 살았던 코페르니쿠스가 이 조건이 많고 복잡한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지구 중심설을 버리고요. 태양 중심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지동설이죠.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단순했어요. 원래 이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관측 사실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설명하지 못하는, 기존의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렇다 보면 결국에 다른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혁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비슷한 관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페르니쿠스는요, 일단 이 태양 중심설,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주전원을 아예 폐지시켜버립니다. 주전원을 아예 없애고요.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모든 행성들은 원운동을 하고, 그리고 지구 역시도, 지구는 이제 하루 주기로 자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과 동시에 이제 공전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리고 기존이랑 이제 똑같이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그런 주장과 같이 갔던 거는 요겁니다. 천구입니다. 토성 밖에 있는 행성들은 모두 천구에다가 고정을 시켰고요. 역행 같은 경우에도 얘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행성의 역행은 지금의 그 역행 현상과 거의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돕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조금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행성이 있죠. 행성이 있고 그러면은 지구가 돌면서, 왜냐면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 가까운 그 지구는 좀 더 바깥에 있는 외행성들보다 빨리 돌게 됩니다. 그죠? 빨리 돌게 되니까 지구 1, 2, 3 순서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덜 움직이겠죠? 1, 2, 다음에 3. 1, 2,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죠. 요 천구. 이 천구들을 그려볼게요. 여기 배경별에 이제 별빛이 오겠죠. 별빛이 배경으로 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 배경에서 균일하게 이렇게 이 별빛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요. 오는 거를 보면 이 공전 차이 때문에 보세요. 별빛 기준으로 해서 1번일 때는 어디 있어요? 이게 동이고 서잖아요? 그러면 1번일 경우에는 이 행성이 동쪽 쪽에 있다가 2번을 지나서 3번쯤에서는 그냥 서쪽에 있죠. 그러니까 행성이 별빛을 배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바깥에 있는 외행성도 서쪽에서 동으로 같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전 속도의 차이 때문에
얘네는 아예 거꾸로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걸로 역행을 설명을 하게 되죠. 현재의 그 역행의 모형과 가장 비슷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태양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행성으로 있는 수성과 금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밤중에는 이제 관측이 안 되는 거를 당연히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이 이제 그 기독교의 그런 강한 반대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정말 그럴까? 그래도 10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더 신뢰성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뛰어넘으면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티코 브라헤가 그럼 이거를 완벽하게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전의 증거,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그 증거인 연주 시차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연주 시차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티코 브라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관측 전문학자였어요. 관측 전문학자였고, 그 다음에 그 관측 자료들이 상당히 정확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주로 안시 관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하는. 그런데 연주 시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초 단위도 아니고 0.0 몇 초 이 정도로 각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연주 시차를 안시 관측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못 찾았어요. 연주 시차를 못 찾았고요. 못 찾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태양 중심설, 이 지동설을 포기합니다. 태양 중심설을 포기를 하고 이제 독자 노선으로 타게 되죠. 자, 독자 노선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던 그 1번과 2번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동설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적절하게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의 그 이론을 절충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관측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이 관측 자료를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케플러에게 모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케플러는 이 선배 스승님의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법칙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티코 브라헤의 이 절충설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기본은 그거예요. 자, 태양이 노란색이고 지금 지구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행성은 태양 중심을 돕니다. 생선이란다. 행성은 태양 중심을 공전을 하고요. 대신에 달과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경우에는 달과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는요, 공전과 자전을 하지 않고요. 이때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봤었죠. 그런데 요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중심이 두 개죠.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지구였기 때문에 이 중심이 두 개였기 때문에 만류인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만류인력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티코 브라헤가 연주 시차를 못 찾았다 했죠. 그러면서 이 이론을 포기했댔습니다. 본인의 이론 역시도 연주 시차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태양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돌고 하기 때문에 행성의 역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성, 금성 관측 모습도 전부 다 설명이 됐었죠. 자, 그러고 이제 티코 브라헤 이후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바로 그 다음 장에 안 나오네요. 여기다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갈릴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에다 합시다, 그냥. 갈릴레이가요, 관측을 하게 됩니다. 갈릴레이가 있었던 그 시기에
망원경이 발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망원경을 얘가 개조를 해서 천체용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아직까지도 그 갈릴레이식 망원경이라고 해서 갈릴레이의 이름을 딴 그게 있는데요. 망원경을 발견을 하면서 얘가 관측을 했던 게 달과 그 다음에 태양 표면을 관측을 합니다. 눈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흑점도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라는 것도 밝혀내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이가 꾸준한 그런 관측을 통해서 목성의 위성까지도 관측을 합니다. 목성의 위성을 관측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걸 아느냐? 모두 지구의 중심이 아니구나. 그죠? 그러니까 목성의 위성이었잖아요. 목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기 때문에 앞선 그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밝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의 어떤 모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금성에서 보름달 모양의 금성을 찾게 되는 거죠. 보름달 모양의 금성을 찾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지구 중심설일 경우에는 절대 금성이 보름달로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이거를 보름달 모양을 관측을 하면서 지구 중심은 아니구나라는 걸 완벽하게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뒤에 1838년에 베셀이라는 사람이 연주 시차를 관측하게 됩니다. 연주 시차를 관측을 하게 되면서 이제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 주변을 행성들이 공전을 한다라고 완벽하게 확립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이거를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까다롭고 그리고 이런 모형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구분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한 문제를 떠나서 이 지구 중심설 그 다음에 케플러가 발견하는 그 모든 장면들까지 어떤 역사들을 거쳤는지 사실 시험이 아니었으면 좀 더 재미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안에도 비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갈릴레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갈릴레이가 교황청에 불려가서 이제 교황청에 다 한 번씩은 다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종교의 그 뜻을 거부하지 못해서 이제 그 앞에서는 그래 내가 잘못됐다 라고 했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음지에서 사실 내가 옳았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들부터 해서 첨예하게 종교와 천문학이 대립되는 그런 사건들도 되게 많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해압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신 시험에서의 여러 문제일 수도 있지만 쉬어가는 그런 차시로 생각을 하면서 이 우주관의 확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